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뚝뚝 굳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감기 기운 없이도 목이 칼칼하고 작은 기온 변화에도 몸이 쉽게 흔들리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순간 몸속 면역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절반 가까운 분들이 매년 감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집 어디에나 있는 마늘, 생강, 대추. 이 세 가지가 만성 피로와 반복 감기를 막는 강력한 천연 항바이러스 3중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일상의 재료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매년 겨울이면 기침으로 한 달씩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따뜻한 물에 마늘과 생강, 대추를 함께 끓여 하루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해 겨울, 그분은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번엔 안 아팠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왜 이 세 가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는 마치 한겨울 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움직입니다. 추우면 굼 떠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마늘은 경계를 세우고 생강은 몸을 데워 움직임을 돕고 대추는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세 가지를 어떤 비율과 어떤 타이밍으로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주의해야 할 실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바이러스에 약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몸속 열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기온 변화나 스트레스에도 면역이 쉽게 휘청거립니다. 평소보다 감기에 잘 걸리네 하는 순간 이미 면역의 첫 방어선은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즉각 방어와 오래 기억하는 장기 방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즉각 방어가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마치 예전에는 귀가 번쩍 뜨이던 소리도 지금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면역은 보약을 먹어야 좋아져. 하지만 면역은 보약보다 순환과 열, 그리고 자연 항산화 물질에 더 민감합니다.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면역세포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 생강, 대추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깨우고 생강은 천을 올리고 대추는 피로한 몸을 안정시키며 면역 회복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니라 면역의 기본 조건을 회복시키는 기초 체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예전보다 몸살이 길게 가는 걸까?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이었는데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로 23번씩 병원에 오셨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시며 늘 한숨을 쉬셨죠. 약을 먹어도 낫는 듯 하다가 금방 재발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마늘 한 쪽, 얇게 썬 생강 몇 조각, 대추 2개만 넣고 따뜻하게 우려 드셔보세요. 처음엔 그게 효과가 있나요? 하시던 분도 한 달 뒤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감기가 안 와요. 몸이 덜 춥고 아침에 기운이 있어요. 그분의 말은 마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역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조절입니다. 차갑던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열어주고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마늘, 생강, 대추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매일 몸을 도와주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면역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늘 이야기부터 해보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알리신이 상처난 세포 근처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방패를 드는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마늘은 그냥 맛내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에서 약해진 방어력을 가장 빠르게 깨워주는 첫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차고 면역이 낮을수록 마늘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거나 우려내면 자극은 줄고 면역 활성 성분은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마늘은 면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힘이 있을까? 마늘에 알리시는 이 질문에 그럼요, 시작합시다 라고 답하는 존재입니다. 생강은 몸의 순환을 여는 따뜻한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손발이 차고 쉽게 떨리는 분들, 아침에 기운이 잘 오르지 않는 분들에게 생강은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 오른 천을 살짝 올리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순환이 원활해야 면역세포도 움직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방어도 없습니다. 몸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싸웁니다. 그래서 생강은 면역력 저하가 시작되는 50대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생강은 스트레스로 굳은 신경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면역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생강은 그 긴장을 완화시켜 몸이 회복의 리듬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당신의 손끝과 발끝은 어떤가요? 차갑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면역이 움직일 준비가 덜 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대추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부드럽고 안정적인 에너지 회원입니다. 예로부터 기운을 보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추 속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천연, 당류는 피로한 몸에 필요한 회복 에너지를 조용히 채워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모되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회복 능력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작은 감기가 오래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대추는 이 회복 능력을 다독여 붙잡아주는 재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면, 가슴 답답함, 이유 없는 피로감에 대추가 도움이 되는 이유죠.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회복의 시간이 있었나요? 대추는 그 시간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재료를 함께 썼을 때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늘, 생강, 대추는 각각의 역할도 강력하지만 조합하면 면역 반응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마늘이 첫 신호를 보내면 생강이 순환을 열고 대추가 회복 에너지를 붙잡아 줍니다. 마치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문을 지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몸이 덜 차다, 감기 전조 증상이 오다가 멈췄다, 아침에 머리가 맑다, 같은 변화를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면역의 기본 흐름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는 자극이 세지 않아 매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습관은 세고 빠른 것보다 부드럽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오늘 어떤 균형을 가장 필요로 할까?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생강, 대추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속 쓰려서 못 먹어. 생강은 몸을 너무 덮인다. 대추는 당이 많아서 위험하다. 같은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과 조리 방식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늘은 생으로 많이 먹을 때만 속이 자극될 뿐 우려내면 훨씬 순해집니다. 생강도 소량이면 몸을 과하게 덮이지 않습니다. 대추 역시 한두 알 정도의 자연당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약처럼 강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보다는 지속되는 리듬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그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 그 걱정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한 비율이나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라 딱 하루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컵 한 잔에 따뜻한 물에
마늘 1쪽, 생강 3포함 4조각, 대추 1리알 이렇게 넣고 10분 정도 우려 드시면 됩니다. 더 진하게 원하시면 조금 더 끓여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아침의 무거움을 덜어주며 점점 무너진 면역 리듬을 다시 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너무 늦은 밤만 피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엔 아침에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느낌이라면 어떨까요? 세 가지 재료는 대부분에게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은 마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더 오래 우려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대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약을 드시는 분도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건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어떤 양에서 가장 편안할까? 이 질문을 하며 시작해보세요. 이젠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는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1. 2. 1차 마늘, 사차, 생강, 대추를 아주 순하게 우려 하루 한 잔, 몸이 어떤지 느낌만 관찰합니다. 3. 4. 4일차 생강이나 대추를 조금 더해 맛과 향의 균형을 찾아봅니다. 속이 편하면 꾸준히 이어갑니다. 5. 6일차 아침의 무거움, 손발 차가움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변화가 가장 잘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7일차 자신에게 가장 맞는 비율을 정해 내 방식을 만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은 강요가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은 어떤 온도에서 편안할까? 이 질문을 떠올리며 천천히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오늘 들은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방어를 깨우고, 생강은 순환을 열고, 대추는 회복을 돕습니다. 나이 들며 약해진 면역의 틈을 조용히 메워주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 조합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약도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시간. 몸은 이런 단순하고 꾸준한 리듬을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손끝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침에 피로가 덜하고 감기 전조 증상이 오다가 잠잠해지는 경험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꺼내기 위한 작은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감각이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7일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에 카움의 Day 17 챌린지 시작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건강한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